안녕하세요. 토론토 라이프 스타일러 토라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라톡입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캐나다는 토요일이에요. 한국은 아마 일요일 오전이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지난번에 예약했던 저희 아빠, 돌아가신 아빠 미사 드리고 왔고요. 맛있는, 중국 국수집에 다녀왔어요. 되게 맛있었는데, 먹느라 바빠가지고 소개할 영상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찍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분이 하시는 맛있는 빙수집을 또 찾아가지고 맛있는 눈꽃 빙수 먹고 집에 와서 좀 앉아있다가 실은 졸았어요. 저희 애들이 굉장히 잠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잠시만요. 애들 지금 콘도 뒤편에 나왔어요. 애들이 너무 답답해 할 것 같아서. 아이들은 놀라 그러고, 저는 이렇게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어서 그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보이네요. 뒤편에서 놀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잠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돌까지 굉장히 잘 자주는 아이였고요. 둘째 아이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저한테 낮에 자유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아이 둘 다 밤에 통잠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는 통잠을 잘 자는 아이들이어서 저도 밤잠은 잘 잘 수 있었는데, 대신에 낮에 저의 자유시간이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미사 보고 밥 먹고 돌아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낮잠을 절대 안 자요.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순식간에 또 사고를 쳐서 살짝 처음에 세팅한 거하고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신지는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집에 있다 갑자기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보지? 저는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매번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미 영주권을 캐나다에 와서 유학 후 이민을 해서 정착을 한 사람이라면 좀 체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 컨텐츠를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직 학교도 시작을 안 한, 신랑이 학교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늘 그때 다치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기 전에 어떠한 과정의 준비를 했고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블로그에 가시면 유학원 선택이나 뭐 간단한 거는 저희가 왜 왔는지 정도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있는데, 아직 유튜브에는 많이 올리지 못하고 블로그에도 아직 못한 게 많아서 그걸 하나씩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할 때 어떤 유학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그리고 처음에 자료 준비 같은 거 있잖아요. 현지 상황, 그리고 지역을 왜 이곳으로 선택했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캐나다에 이민을 생각한 건, 제가 10년 전에, 9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지내다 갔고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고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나라와 나라가 협약을 맺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부터 워킹 퍼밋을 받아가지고 캐나다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거의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젊은 층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곤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만 30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변경될 수도 있고, 저희 때도 원래 1년에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들이 몇 년 사이에는 막 무조건 2,000명,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2,000명씩, 그리고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나라도 추세가 많아지는 편이고요. 한창 이민이 많아질 때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온 친구들이 일자리를 잡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경우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원래 제 전공은 외식업체였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팀 문화가 없는데 캐나다에서는 팀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외식업체를 다시 일하는 데 있어서 주저없이 시작을 했고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에서 일했던 곳이 유태인이 처음 준비한 스시 레스토랑이어서 대우도 좋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른 곳, 외식업체는 아닌 다른 업체에서 더 캐나다에 머물러서 일을 하겠냐고 하면서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아직 학교에 학업이 남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캐나다 생활이 그다지 좁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간 케이스인데, 그래도 그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공기, 그리고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올린 영상이지만 캐나다의 구름이 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그때 걸어서 좀 다니기도 했고, 음악 들으면서 출퇴근길을 오가면서 봤던 그 하늘이 굉장히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리워하는 정도였고, 여행을 가야지라고 했지 내가 캐나다에 가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은 그닥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워는 했지만, 그리고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신랑한테 자주 그 얘기를 했었죠. 내가 캐나다에서 어땠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고, 둘째 아이를 낳고 그 해 휴가로 캐나다 여행을 오게 됐어요. 여행을 오게 돼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좋았던 캐나다의 모습도 신랑도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회가 되면 캐나다에 한번 와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민을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했었고 잘 지내고 있었던 터라. 네. 그러다가 신랑의 회사와의 그런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신랑이 마음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게 됐고, 실은 캐나다 여행을 와서도 퀘벡 이민이 그때 굉장히 잘 열려 있을 때였어요. 선착순으로 매해 서류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퀘벡에서 이민을 받아줄 때라서 저희가 퀘벡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캐나다 토론토하고 퀘벡은 또 다르게 불어를 많이 쓰는 곳이에요. 몬트리올 퀘벡이. 근데 제가 여기서 지낼 때 퀘벡을 갔을 때는 몬트리올도 굉장히 불어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와서 간 몬트리올에서는 영어를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퀘벡주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불어도 잘 해야지 불어를 잘 해야지 영주권이나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건 영주권을 받을 때는 불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주권을 줘도 저기서 좀 살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민에 대해서 서칭을 하면서 또 LMIA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고용주가 얘가 필요하니까 나 얘 캐나다에 데려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의 일하는 기간이 맞춰지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신랑이 원래
조리를 하던 사람이라서 직업이 오히려 더 조건이 좋아서 가려고 했는데 일단 큰 대도시에는 더 이상의 쿡이 필요가 없었어요. 원체 잘 수급이 되고 있었던 상태고 작은 소도시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쿡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가기에는 저희가 영어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조금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어드벤처 모험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음식을 하면서 살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LMIA라는 게 물론 긍정적으로 좋게 영주권까지 연결이 돼서 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그렇게까지 받기까지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만약에 중간에 잘 안 됐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아이가 없이 오는 분들과 특히 혼자 오시는 분들은 외로움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세요. 말도 통하지도 않은 곳에서 인연을 맺고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게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저희처럼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 비용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프거나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쉽게 소도시로 가는 거를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원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경험 이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더군다나 신랑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살릴 수 없다면 새로운 전공이 필요하면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컬리지를 갈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혼자 셀프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만약에 영어권 국가의 경험이 있거나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서칭하는 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따로 일도 하고 있었고 저는 아이의 육아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가 굉장히 인플루언스하게 유창하지 않은데 굳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지 좀 더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해서 이주공사와 유학원에서 아마 수시로 이민 설명회라든지 유학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그런 곳에 찾아가셔서 기본적인 틀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서칭하는 것과 비교해서 전문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주공사나 유학원 하시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직접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분들한테는 그게 직업이세요. 그리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혹은 유학을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저희처럼 가족이 전부 다 가는 이민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험이 아닌 교육, 회사 내에서 너 이렇게 나가면 이런 식으로 상담해 라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교육을 받아서 그냥 녹음기 그냥 전해주는 정도에 밖에 일을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건 제 경험이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유학원 한 2군데 가봤고요. 설명회도 한 2군데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갔는데 일단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대해 주셨고요. 귀찮다는 듯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유학원이나 이주공사가 더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이미 현지에 있는 지역 카페나 현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신이라면 최신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학원이나 이주공사를 믿고 과연 유학 후 이민에 제대로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을까? 캐나다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토론토에서 현재 유학 후 이민으로 이 유학원을 통해서
캐나다에 정착을 하셨고 지내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캐나다 토론토 현지 유학원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큰 유학원은 아니고요. 하시는 분을 알게 됐고요. 그분을 통해서 저희는 오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그분을 알게 된 게 제가 둘째 낳기 전에 이민 한번 해볼까? 라고 신랑하고 잠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분을 통해서 이 유학원을 알게 됐고 카톡으로 모든 대화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차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거 제가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봤었고요. 그러고 나서 둘째 임신하고 입덧을 10개월 동안 하고 육아하느라 정신없고 그리고 여행을 다녀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정말로 가고 싶다고 이제 지금 정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모든 서류 준비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카톡으로 이루어졌고요.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 되게 자세하게 카톡 내용까지 캡처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학원은 아직도 진행하고 그 유학원 아직도 현재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실은 그 유학원에서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분들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리고 나서 소개해줬던 분들은 굉장히 또 잘 오셔서 잘 정착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만 이런 타이밍이나 캐나다의 모든 일은 복불복이거든요. 케바케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희만 좀 안 좋게 비자 기간을 좀 짧게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꼭 유학원의 탓만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우리도 무사하게 3년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제가 그냥 교훈을 삼았던 건 아마 이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학원이나 이주공사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맡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더블 체크업 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요. 이런 시기적인 문제나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도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놓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셀프로 하시면 좋아요. 그 수수료만 해도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했던 유학원이 저 유학원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했던 유학원 분이 아무래도 같은 육아맘이라서 그런지 더 많이 신경 써주신 부분도 있고 먼저 뭔가를 해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 궁금하다고 해서 여러 번 물어봤을 때 굉장히 잘 알려주셨고 실질적으로 제가 현지에 정착하면서 되게 필요했던 부분 보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려주셔서 저는 제가 했던 유학원에 생각보다 많이 만족스럽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준비하실 때 걱정스러웠던 거는 가볼 수 없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믿어도 되나? 라는 걱정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연락을 처음 하고 두 번째 다시 연락했을 때 다행히 이 유학원 분이 한국에 연고가 있으셔서 잠깐 나오실 기회가 있으셔가지고 바빠서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한국에 나오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으로 유학원 막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학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소소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유학원이 무조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현지에서 작게 하시는 분들 중에 서류 오히려 꼼꼼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꼼꼼하게 해줘도 내 일처럼 하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충분한 상담과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제가 정보가 많아야 돼요. 본인이 유학원이나 이주공사의 말만 듣지 마시고 저처럼 현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더 좋겠죠. 더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되시면 요즘 인터넷 너무 잘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민 이야기를 현재 진행하면서 공유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되게 힘들게 찾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또 와서 지내보니
각 지역 곳곳에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 힘들게 이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연락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하셔야지 그나마 캐나다에 오셔서도 좀 쉽게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제 영상을 보시면서 무조건 소개해달라고 하시면 저 잘 대답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은 맞지만 너무 쉽게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저를 통해서 모든 거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면 쉽게 얻으면 쉽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받는 정보들이나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잘 알려주고 친절하게 해주었던 친구들이 있는 반면 좀 매몰차게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그닥 주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좀 더 노력하는 친구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이민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운이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잘 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도 아마 분명히 본인만의 그런 운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무작정 저한테 모든 걸 얻어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힘들게까지는 하지만 좀 어느 정도의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좀 알고 내 상황이 정말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면 저 역시도 열심히 알려드릴 용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하고 되게 처음 보는 분이셨는데 열심히 대화에 참여해 주시고 좀 안타까운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을 가지고 제가 지내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다행히 기회가 또 다른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 방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 방송이 되면 또 알려드릴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유학원이나 이주공사를 선택하실 때는 충분한 상담 그리고 그 상담을 하기 전에는 내가 기본적인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플랜을 짜시고 알아보시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많이 질문하셔야 돼요. 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야지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주공사나 유학원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많은 돈을 지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한 번 정도는 꼭 의심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주공사들이 특히 유학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주공사가 더 큰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는데 좀 믿음이 신뢰가 좀 덜 가게 해야 된다나요? 그리고 최신 정보에 대해 좀 늦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캐나다 이민은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 법이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고 막 하룻밤 사이에도 주정부 이민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직업들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한번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주공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더 걸러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죠. 네, 제가 좀 너무 길었나요? 나름 또 맨날 이렇게 수다스러워요. 갑자기 누워있다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유학원이나 이주공사 도움을 받으시겠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셀프로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이런 곳에 최소한 몇 번 정도는 상담을 받으시고 나랑 잘 맞는 곳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정보를 조사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말로는 100일 만에 준비해서 캐나다 토론토로 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꾸준히 계속 알아보고는 있었어요. 오지 않을지언정 그냥 이렇게 탐색한다고 해서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있는 카페 같은 것들, 이민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서 요즘은 이민이 잘 되나 뭐 이런 것도 본 적도 있고 있어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별거 없는 하지만 별거 있는 토라톡의 유학원 선택 이야기였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이야기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 블로그 운영하고 있어요. 블로그에 오셔서 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급하다, 나 빨리 물어봐야겠다 하고 하시면은 카카오톡 플러스톡 토론토 이민, 캐나다 이민 토라톡 치시면 저 바로랑 저랑 또 카톡도 하실 수 있거든요. 얘기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문적이진 않지만 캐나다 이민, 유학 후 이민, 가족 이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토라톡 유튜버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한 주가 시작이 됐겠네요. 네, 즐거운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위도 잘 이기시고, 태풍이 다 지나갔을까요? 이번에는 장마가 아직 안 왔을까요? 네, 아무튼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매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11시에 라이브로 만나고 있어요. 오셔서 이민 이야기도 하시고요. 제가 차차 하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두 아이 엄마로서 경력 단절이 된 경력 전담녀로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뭔가를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하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저도 나름 두 아이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육아하는 엄마들에게, 특히 그거 이제 캐나다에 계신 분들, 토론토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리고 이 근처도 괜찮겠죠? 그분들한테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저도 준비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날 저녁에 뵙고요.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삼촌 나을 것 같아.